최근 한 여성이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동창 모임에 갔던 남편이 의식불명이 됐다는 것인데 사건의 내막을 들어봤습니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서 드라마 촬영으로 인해 관광객이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해당 글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1시간 20여 분 만에 잡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대나무 밭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제의 한 도로에서 견인되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차량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28일 낮 11시 50분쯤 정읍시 옹동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헬기 세대와 장비 11대,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산림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대나무 밭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4시 50분쯤 김제시 죽산면의 한 도로에서 견인되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견인하던 차 뒷부분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3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SUV 차량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동진강에 빠진 차량을 옮기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성이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동창 모임에 갔던 남편이 황당하게도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이 돼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청 앞 1인 시위에 나선 권미화 씨.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온 남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앞서 경찰은 동창 모임에서 친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러 군데 출혈이 있고 그다음에 뇌 골절이 있다 두 군데. 나는 친구들 말 의심 안 하고 정말 100% 믿었어요. 근데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이제 그 같이 놀러 갔던 친구 한 명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정읍의 한 중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해 8월 여름이었습니다. 동창 10여 명은 이 인근의 한 펜션을 찾았는데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에 머물렀습니다. 피해자와 한 주변인 진술에 따르면 동창 몇몇이 새벽 시간대 이른바 섰다라고 불리는 화투를 쳤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섰다 규칙을 두고 시비가 붙었고 무차별 폭행을 당한 남편이 의식을 잃은 채 방치됐다는 것. 퇴실을 앞두고 나서야 119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A씨는 외상성 경막 가출혈, 일종의 뇌출혈로 전치 20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인지도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뭐 신체적이든지 모든 움직임이나 보행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이런 진술은 동창들 가운데 단 한 명을 통해 가족에게 알려졌고 처음에 단순 사고로 넘길 뻔했던 가족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겁니다. 사고가 난 지 2달여 만으로 경찰에 사실 확인서를 써준 한 동창은 친구들의 묵인과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친구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줄 테니까 너는 입 다물고 있어.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그래서 좀 화를 냈거든요. 저금에 있는 친구들은 동네가 작아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고 섞여서 먹고 사는데.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소문 끝에 간신히 연락이 닿은 A씨 가족 중 한 명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피해자 측 변호사와 접촉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고 정말 너무할 정도로 합의금도
우리를 우롱하는 것 같고. 친구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몇 시간 동안 방치된 동창 모임.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동창들에게 그날의 진실을 고백하고 증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진실되게 말해주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 한 친구가 용기 내서 그렇게 이제 진술을 사실대로 해줬고 제발 사실 본대로 얘기해줘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기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1,000만 관광객을 목표로 매달 축제를 개최한다던 고창군은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청보리밭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뜬 마음으로 축제를 찾은 관광객이 축제장에 진행된 드라마 촬영으로 오히려 실망하고 돌아갔다는 글이 확산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군 누리집 관광 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제20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공식 홍보 채널에서도 청보리밭 축제에 초대한다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3시간에 달려 청보리밭 축제를 즐기러 갔는데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어 불편을 겪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촬영하는 방향으로는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고 길도 막았다는 겁니다. 게시글 조회수가 30만에 가까워지면서 드라마 제작사 측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축제를 주최한 고창군은 축제장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농장 운영자에게 연락하라고 말합니다. 관련된 대표님 연락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창군은 일부 보조금과 홍보, 시설비만 지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드라마 촬영이 이루어지는지는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군에서는 드라마 촬영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청보리밭 농장 운영자 측은 고창군이 축제장 부지를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라마 촬영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불편을 겪었다는 글에는 고창군 이름이 걸린 축제에 고창으로 관광을 안 가면 된다. 축제를 왜 하는가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올해 청보리밭 축제 운영에 쓰인 예산은 2억 6천만 원. 매달 축제를 열어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는 고창군. 축제 운영 관리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487주년을 기념하는 제례가 28일 장군이 현감을 지냈던 정읍에서 봉행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정읍 충렬사에서 열린 충무공 이순신 탄신 기념제에서는 정읍시 부시장이 초헌관으로 제례를 봉행하고 장군의 선정과 충절을 기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선조 22년인 1589년부터 2년여 동안 정읍 현감을 역임했습니다. 관계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아산 현충사를 비롯해서 4월 28일 탄생일을 기념해서 꼭 탄신 기념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 현감 또 태인 현감을 견무를 하셨지만은 암행어사가 내려왔을 때 우리 주민들이 더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선정을 베풀었어요. 우리는 하루에 승강기를 몇 번이나 탈까요? 요즘 승강기 없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익숙한 것이 바로 이 승강기입니다. 하루 평균 2~3번은 타고 있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승강기 사고는 곧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자가 간다. 오늘은 아찔한 승강기 사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승강기 노후화로 인한 고장과 추락, 갇힘 등 승강기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는 전국 모든 승강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안전조치가 대폭 개선됐지만 승강기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승강기 개수는 늘어나고 그만큼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에 승강기는 68만여 대였는데 2021년에 70만 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81만여 대가 넘는 승강기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강기 개수가 증가하면서 승강기 사고도 증가했을까요? 그래프로 살펴봤습니다.
2018년에는 21건, 2019년에는 72건, 2020년에는 8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다행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75, 54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 발생 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승강기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이 승강기는 어떻게 위험을 대비해야 할까요? 승강기가 추락할 경우는 자세를 낮춰서 최대한 몸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로 인하여 전기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에는 절대로 승강기를 이용하시면 안 되고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이곳은 승강기 안전체험이 가능한 포천 소방서 안전체험관입니다. 제가 직접 승강기를 타고 위험한 상황 때 어떻게 구출을 할 수 있는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층수가 있습니다. 제가 5층을 누른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타보겠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올라가면서 움직이진 않지만 이 그래픽을 통해서 직접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저 멀리 저희 또 남산 타워도 보이고요. 정말 엘리베이터를 탄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5층에 다다르게 되면 정말 엘리베이터가 멈춘 것처럼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비상 호출 버튼이 여기 보입니다.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시고요. 네, 관리실입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제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것 같거든요. 여기가 선단동 포천 소방서 안전체험관입니다. 네, 거기 혹시 비상벨 아래층에 승강기 안전번호 있는데 그거 보이시나요? 그 비상 호출 버튼 밑에 있는 번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승강기 번호가 1004-119번입니다. 네, 금방 구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조 요청을 한 뒤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을 제가 빨리 아직 안 와서 이제 갑갑하니까 나가려고 문을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연다던가 아니면 고장이 났으니까 발로 막 이 문을 차는 행위. 이게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행위는 하지 말고 조용히 얌전히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승강기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원 적재 하중이 초과하면 안 됩니다. 승강기 내 뛰거나 구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요.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지 않아야 합니다. 정전 및 흔들림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벨로 연락하고 119 구조대 및 비상벨 구조 요청 시 승강기 고유 번호를 말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별 과실 원인은 이용자와 작업자, 관리 주체, 유지관리 업체 과실 중 대부분이 이용자 과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승강기를 타면서도 승강기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안전 불감증이 있습니다. 직접 승강기 안전 체험을 해보고 승강기 위험 상황에 대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자가 간다. 김소영입니다. 전북대학교 고창 캠퍼스 계약학과였던 한옥학과가 정규학과로 확정됐습니다. 고창구는 28일 전북대학교가 교수협과 평의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한옥학과의 정규학과 개편을 공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신입생 모집부터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창구는 2011년 한국폴리텍 고창 캠퍼스 폐교 이후 다른 지역으로 떠나던 고창 지역 학생들을 붙잡을 수 있고 전입하는 청년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전북대학교 정규학과 개설로 우수한 인재 양성과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창군이 한옥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